안녕하세요. DC백터보 4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관에 와류기를 삽입하면 냉간시 및 후분사 때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런 전체적인 연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관에 와류기 삽입하면 부작용 반드시 발생합니다. 자, 배기관 설계에 주먹구구식으로 할까요? 자동차 메이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 왼쪽 사진을 보십시오. 왼쪽 사진을 보면 실린더 라이너가 있고 라이너 속에 피스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스톤에 압축링과 오일링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압이 증가하면 왜 냉간시 및 후분사 때 부작용이 발생하느냐, 자동차의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번 듣고 또 책을 찾아보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렇구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린더 라이너 및 피스톤은 금속입니다. 실린더 라이너는 수철 합금을 사용한 것도 있고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스톤은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합니다. 실린더 라이너는 특수합금 추출되어 있죠. 그래서 조립했을 때 피스톤과 라이너 간격,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열팽창 개수를 생각하고 설계를 하고 가공을 하고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열팽창 개수 간단하게 철은 11.5, 알루미늄은 23.8, 그래서 약 2배 차이가 납니다. 해서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 간격은 알루미늄 대 알루미늄일 경우에 0.01mm입니다. 그런데 피스톤이 알루미늄 합금이고 실린더 라이너가 특수합금 추출이라 그러면 0.03에서 0.04mm입니다. 열팽창 개수가 작기 때문에 특수합금 추출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루미늄은 많이 늘어나죠. 자, 이런 상태에서 반대로 생각해 보시자 이거예요. 냉간 상태에 또 후분사 때, 이때는 피스톤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이 많아집니다. 자, 간격이 많아지면 결국은 밀폐력이 줄어든다, 극압력이 줄어든다예요. 자, 이때 연료 분사를 과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악셀레이터를 푹 밟거나 또 후분사를 했을 때 연료 분사를 하게 되면 연소가 되지 않은 것을 배기관으로 바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DPF 차량들요, DPF에 축적된 카본 슬러지를 태울 때 어떤 조건으로 후분사를 하느냐, 라이너 속의 피스톤이 50% 이상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후분사를 합니다. 그러면 연료가 연소되지 않은 상태로 다음 배기 행정에 배기관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일부는 연소됩니다. 그런데 일부는 연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소되지 않은 연료가 실린더 라이너 벽을 타고 붙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휘발유 차량도 마찬가지고 디젤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후분사가 없는 타임에는 엔진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 그때 연료 분사가 많으면 실린더 라이너 벽에 연료가 젖어버립니다. 그러면 배기관에 와류기를 삽입해서 공기 저항을 일으킨다 하면 어떻습니까? 배압이 높으니까 배기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배기가 원활하지 않으면 이 연료가 실린더 라이너 벽을 타고 오일팬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차량들 어떻습니까? 오일이 늘어난다예요. 그런데 그 오일이 늘어날 이유가 없죠.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가솔린 차량은 가솔린, 디젤 차량은 경유, 이 부분이 불완전 연소됐던 것, 액체 상태에 있는 연료가 실린더 라이너 벽에 붙은 것이 밑으로 빠져나온다예요. 그래서 엔진 오일이 증가한다. 산유국도 아닌데 엔진 오일이 증가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가솔린 차량이든 디젤 차량이든 특히나 디젤 차량에 후분사가 있다 그러면 EGR이 재순환해서 연소실 온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연소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또 후분사로 연료가 실린더 라이너 벽에 붙으면 이렇게 붙어 있는 연료가 엔진 오일 팬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오일이 증가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벽이 증가하는 것은 무조건 안 좋다예요. 그런데 자동차 메이커에서 소음기를 달아놨죠. 벽이 증가하는데 왜 달아놨을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소음 공해 때문에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소음기를 부착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동차 메이커의 설계 영역을 딱 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배기관 안에 와류기를 삽입했다, 이물질을 삽입했다, 그러면 배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가속 페달을 살 밟고 당길 때 RPM이 높지 않을 때는 그다지 와류기를 꼽던 이물질을 삽입하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긴 오르막길을 운행할 때, 고속 주행을 할 때는 배합이 걸리면 배기가 원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긴 오르막길을 타면 어떻습니까? 연비가 떨어집니다. 출력도 떨어집니다. 생기름 더 떼면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좋은 것은 아니다요. 자,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이 배기관 설계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한번 봅시다. 오른쪽 사진을 보십시오. 엔진 배기관 단면을 잘라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이 배기관이 흐름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끔 꺾인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파이프를 휘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합류 지점을 보세요. 합류 지점을 보면 Y자 형식으로 합쳐집니다. 왜 이렇게 Y자 형식으로 만들냐면 배기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또 왼쪽 그림 박스를 보십시오. H 형식으로 되어 있죠. 자, 6기통 엔진에 양쪽으로 배기관이 따로 놓으면 배기관에서 따로따로 소리가 납니다. 뻥뻥뻥뻥 이렇게 진폭이 생기죠. 왼쪽 라인도 뻥뻥뻥뻥 이렇게 진폭이 생깁니다. 그런데 양쪽을 합해서 X자로 합쳐놓고 흐르게 하면 진폭이 작아집니다. 빠바바바바봉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이렇게도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소음을 줄일 것인가? 이 줄이기 위해서 배기관 내부에서 공기 충돌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소리를 줄이려 합니다. 그런데 이 관 자체도 흐름을 터무니없이 막는다거나 반대 방향으로 공기가 흘러가게끔 하지 않는다예요. 그런데 와류기는 어떻습니까? 꼽으면 장입니다. 그래서 이 장체를 삽입했을 때 도움은 절대 안 된다. 장체를 넣게 되면 배합이 증가한다. 배합이 증가했을 때 땡기는 현상이 생긴다. 그 땡기는 현상이 왜 생기느냐? 피스톤이 배기할 때 올라가야 되는데 잘 안 올라간다 해요. 압이 차버린다 이거예요. 피스톤에 압이 차버립니다. 그러면 그 압 때문에 실린더 벽에 있는 불완전 연소된 연료가 오일팬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차는 안 가고 출력은 떨어지고, 그러면 더 밟겠죠. 기름 더 들어가겠죠. 그럼 매연 더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이렇게 배기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급 차량들은 배기관이 합류하는 지점, 이 지점도 화살촉같이 부딪히게 만들어서 역류가 생기지 않게끔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 사진을 보면 X자로 되어 있죠. X자로 되어 있는 것도 소리를 띄엄띄엄 내면 뻥뻥뻥 이렇게 하면 진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배기 소리를 들을 때 특히 싫죠. 그래서 세 개 실린더 나오는 배기가스를 합류를 시켜서 뻥뻥뻥뻥 이런 게 아니고 뻥뻥뻥뻥뻥 이렇게 해서 소리가 줄어들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배기관 속에 와류기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배합이 증가하고 피스톤에 무리를 줍니다. 그럼 엔진에 무리를 줘요. 그럼 더 밟으면 불완전 연소가 생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배기관 단면적 축소를 시키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예요. 무조건 손해입니다. 자, 튜닝하는 업체들, 배기 튜닝하는 업체들 어떻게 합니까? 배합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거냐 하는 거예요. 그게 초점을 맞춥니다. 배기관에
막힘이 없이 장이 없이 쑥 빼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저속 RPM에서 토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차가 좀 힘이 없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가속 페달 쭉 밟아 속도를 쭉 낼 때는 차가 잘 간다, 출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균형을 잡아보자 이거죠. 배기관에 와류기를 삽입하면 가속 페달을 살짝 밟고 갈 때 힘이 있네, 토크가 있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속도를 내거나 긴 오르막길을 탈 때 어떻습니까? 차가 좀 땡기는 느낌이 난다예요. 그래서 배기관 단면적 축소를 시키거나 저항체를 집어넣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예요. 손실입니다. 그러면 와류기를 집어넣으면 초반 토크가 살아나는데 고속주행이나 이럴 때 땡김 현상이 생기고 배압 증가로 엔진 연소실부터 무리가 간다예요. 자, 그래서 배압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저속주행일 때 엔진 회전수가 낮을 때 연료 분사량이 적을 때 이때 토크를 까먹지 않게끔 토크를 더 살려내게끔 설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배기관을 설계하실 때. 그러면 고속주행일 때 또 배기를 원활하게 해줘서 출력이 살아나게 해야 된다. 그 균형을 같이 잡아야 기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와류기 안에 삽입료면요 어떻습니까? 가속 페달을 싹 밟으면 힘이 나는 것 같아. 그게 토크발입니다. 힘이 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주행할 때는 토크발 하나만 가지고 타는 게 아닙니다. 낮은 RPM 연료 분사량이 작을 때는 토크발이지만은 가속 페달을 푹 밟고 연료 분사량이 많을 때는 배압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와류기를 장착해 놓으면 배압이 늘어난다. 그래서 균형을 못 잡는다예요. 배기관 안에 삽입하는 것은 부작용.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부분을 고민하고 쑤셔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론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쑤셔 넣으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저속주행 평길 내리막길에서 싹 밟으면 이익이죠. 그런데 긴 오르막길 그 다음에 악셀레터를 푹 밟는 조건 이때는 손해가 됩니다. 엔진은요 살 밟을 때 무리 가는 게 아니고 푹 밟았을 때 무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기저항으로 배압이 증가하면 출력자 일어납니다. 또 소음 감소 일어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엔진은 어떻게 할 거냐예요. 엔진에 무리가 가는 건 어떻게 할 거냐. 메탈 베어링까지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예요. 그래서 배기관을 건드릴 때는 이렇게 배기저항을 어떻게 하면 줄일 거냐. 기존 순정 상태보다 배기저항을 늘리지 않으면서 낮은 RPM에서 토크바를 그대로 살려두고 또 고속주행에서 출력을 더 살려내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부분 배기관을 좀 막으니까 토크발이 올라간다. 그럼 출력발 떨어져요. 그러면 저속회전에서 토크발을 더 올리고 고속회전에서 출력을 더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저속회전에서는 토크발이 살아나게끔 설계를 해야 되고 고속회전에서는 출력이 살아나게끔 해야 된다. 그러면 배기관 안에 와류기를 박으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기관에 와류기 꼽아서 뭐 출력이 올라갔다 연비가 올라갔다 이라는 거 생짜배기 거짓말입니다. 자, 자동차 메이커에서 배기관 설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세밀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에서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배기관 끝부분을 오리주둥이 같이 합니다. 그런데 오리주둥이 같이 벌려놓으면 면이 옆으로 퍼져버려요. 그러면 도로가 아스콘이 검은색이니까 퍼지면 면 많이 놔도 많이 놓는 것 같이 안 보여요. 그런 시각적 효과 때문에 오리주둥이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 오리주둥이 같이 해서 병목 현상 생긴 부분을 출력을 좀 올리는 쪽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차가 잘 나가게 만들어야 되겠다면 그럼 오리주둥이를 단방 잘라버려요. 그럼 좀 잘 나갑니다. 시원하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와류기 한다고 뭐 도움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르면요. 관 손실 수도만 줄여주면 잘라버리면 차가 출력이 올라간다 잘 빠진답니다. 근데 그건 미미하죠. 미미하지만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그렇게 이제 환경,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매연 이런 것까지 막교환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출력을 조금 원한다 하면 배기관 안에 와류기 집어넣는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끝면을
둥근 원형으로 나오게끔 잘라버리세요. 안 그러면 주둥이를 불리세요. 그렇게 하면 그 효과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배기관 안에 와류기를 넣는다 하면 반드시요 부작용 생긴다. 배합이 증가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배기관 설계된 데서 무조건 넣으면 장이기 때문에 출력 제한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무부하 상태에서 출력이 1% 2% 올라갔다. 그런데요, 부하 상태는 또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기관 함부로 만지는 건 아닙니다. 기술 없거나 뭐 주먹구구식으로 쑤셔 박아 여보고 막히니까 초반 스타트 때 토크가 좀 올라간다,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엔진에 데미지 바로 갑니다. 한 번만에 한마디로 해서 두드려 패서 깨는 게 아니고 천천히 누적으로 죽입니다. 골병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기관 안에 와류기 사입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기 차를 좋아한다, 오래 타고 싶다 하면 배기관 안에 와류기 넣는 거 하지 마세요. 자, DPF 차량 후분사 때 연소되지 않은 연료가 실린더 라인에 붙습니다. 배합이 걸리면 그 연료가 오일팬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오일 양이 증가합니다. 또 첫 시동 시 냉간 상태의 시동을 하면 피스톤은 열수축으로 해서 작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철보다 더 많이 줄어있기 때문에 간격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불안전 연소 때 또 들어갑니다. 해서 자, 냉간 시에 엔진 온도를 빨리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터보가 돌아가지 않는 시간, 그 시간 RPM이 낮죠. 1250 미만이죠. 화물차 같은 경우는 1000rpm 미만입니다. 이때 가압을 시켜주면, 공연비를 개선해주면 연소효율이 좋으니까 엔진 온도가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DC백 터보를 장착하게 되면 엔진 온도가 빨리 올라갑니다. 왜? 연소효율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이론이 합리적이냐 아니면 공상과학이냐 내피셜이냐,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드리니까 이치적으로 따져보십시오. 자, 화물차 타시는 분들 25톤 카고차다 이렇게 하면 보통 운전자 2.789 탑니다. 3.0 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운전자들. 똑같은 속도를 타더라도 잘 타시는 분은 도로 구배를 익히고 연습을 하시고 3.6 이렇게 탑니다. 조금 연비만 쫙 짜묻겠다 하면 엄청나게 4km 넘게도 탑니다. 자, 국산차 그 정도인데 수입차는 어떨까요? 더 타는 거죠. 출애라 풀중량 싣고 자기 차가 아닌 기사분들이 타더라도 잘 타시는 분 3.78 탑니다. 그런데 3km 밑에 타는 사람들이 연비 운전도 모르고 운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연비를 모르는 사람들이 연비 2.5 탄다, 2.7 탄다, 3.0 탄다, 3.1 탄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와류기를 장착하고 연비가 얼마나 좋아졌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 연비 이야기 하는 것은 물에 펄짝펄짝 뛰어봐야 바닥입니다. 그래서 와류기 장착해서 연비 좋아졌다 이런 소리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중량짐을 실었을 때 어떻게 타느냐, 엔진에 데미지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노선에 따라서 평길, 약간 내리막길, 안 그러면 오르막길도 짧은 오르막 반동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도로들 와류기 장착하고 연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풀중량의 긴 오르막길 연비 무조건 까져버립니다. 답 없죠. 그래서 운전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연비가 뭐 2.5 탄다, 2.7 탄다 하다가 2.9 탄다, 3.0 탄다, 3.1 탄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탈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다르다요. 그 이상의 연비, 운전자 지식이 조금만 있으면 그 이상의 연비 다 탑니다. 아셨죠? 연비도 모르는 사람이 떠들어대는 거 듣지 마시고요. 배기관에 와류기를 장착하면 어떤 데미지가 발생할 거냐,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고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생각하시면서 와류기를 장착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십시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배기관 안에 와류기 달지 마세요. 그리고 배기관 엔드 쪽에 약간 찌그러져가 있다, 오리주둥이 같이 되어 있다, 그렇게 하면 벌리세요. 벌려가지고 관을 둥글게 만들어주세요. 안 그러면 끝부분을 잘라버리세요. 그러면 와류기 장착하는 이상의 효과가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설픈 돌팔이들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